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계속 좋은 콘텐츠로 보답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유튜브 제 채널에 그 플레이리스트에 새로운 목록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민생활 심리 이야기라는 분류인데요. 이 카테고리에서는 이민생활을 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려드리면서 그곳에서 사람과 관련한 이야기, 심리와 관련한 이야기, 마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뉴질랜드예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아보고 또 그것과 관련한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해외 교민 유튜버들이 많이 있죠. 뉴질랜드에도 뉴질랜드 교민분들이 제작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뉴질랜드 유튜버는 아니고 심리 전문 유튜버이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자연과 문화, 여러 관광지를 소개하는 또한 유튜버들과는 좀 다른 부분들을 다루려고 하니까요. 도움이 되신다면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약 일주일간 다른 도시에 머물다가 왔는데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뉴질랜드 북섬에서 북쪽에 위치한 중소 도시입니다. 보통 뉴질랜드 하면 오클랜드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고요. 그 밖에 뉴질랜드의 수도인 웰링턴 그리고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 등에 많은 한국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사는 지역에는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지 않은 곳이고요.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어디 갈 데도 없고 자연과 함께 벗을 삼아서 지내는 아주 여유롭고 또 조용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무척이나 심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살고 있다가 이제 가끔 도시를 여행하게 되면 굉장히 낯설음을 느끼게 되곤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는 도시 중에서도 정말 분주한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자연인이 된 건지 이곳에서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적응하기가 좀 힘든, 그리고 약간 골치 아프다, 정신없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많이 변한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몇 주 전에 방문한 그곳은요, 오클랜드는 아니고요. 많은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또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해요. 굳이 제가 지역명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드러나지는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마다 한국 마트 또는 아시안 푸드 상점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사는 지역에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한국 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곳을 통해서 한국 라면이나 과자나 그리고 김치나 이런 한국 음식을 접할 수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클랜드에 가면은 한국 마트가 정말 잘 돼 있죠. 지난번에 가서 굉장히 놀란 게 한국에서도 보지 못했던 라면들이 그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모든 제품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항아리도 팔더라고요. 아무튼 각 지역마다 이런 한인 마트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한국 마트도 없고 아시안 마트조차 없는 곳도 있죠. 그런 곳에서는 한국인들이 또는 아시안들이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국 음식에 익숙해진 분들의 경우에는요. 제가 방문했던 그 도시에도 한국 마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적지도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한국 마트가 지역 내에 잘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는 분과 함께 한국 마트를 들렀거든요. 당시에 들렀던 마트는 규모가 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주차를 해놓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명의 지인이 있었죠. 한 명을 A라고 하고 한 명을 B라고 하겠습니다. 지인 A가 마트에 들어갔어요. 한국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차에 동승하고 있던 지인 B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마트 주인 좀 특이한 거 아냐고. 그래서 뭐가 특이하냐 그랬더니 저 마트 주인은
마트에서 구매한 물건의 비용이 많으면 많은 물건을 사가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데 물건을 조금 사가면 굉장히 무뚝뚝하게 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하길래 그러느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어느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예로 들면서 그분이 어느 날 마트에서 한국 돈으로 10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많은 물건을 사들고 계산을 하니까 그때 주인이 거의 뭐 귀부인 모시듯이 엄청나게 친절하게 응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번에 다시 동일한 분이 그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이제는 뭐 과자 몇 봉지 정도의 물건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 얼굴 표정도 무뚝뚝해서 거의 말도 안 하고 계산만 띡 하고 인사도 안 받고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연이냐 뭐 가끔 그런 거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죠. 똑같은 동일인이다 하더라도 물건을 많이 사면은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물건을 적게 사면 또 태도가 돌변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거의 변함이 없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이하다.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재밌는 거는 그 마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마트에 갔었던 지인 A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더니 차에 딱 타자마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 마트 주인 특이한 거 아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마트 주인이 물건을 많이 사면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고 물건을 적게 사면 인사도 안 받고 무뚝뚝하게 대답도 안 하고 그런다고. 한두 번이 아니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놀란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굉장히 그러한 태도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히 다른 마트에 가자니 너무 멀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직접 들어가서 그분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얘기로 들어보니까 정말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심리학을 한 사람들은 그리고 상담을 한 사람들은 사람에 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특이하다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있잖아요. 특이하다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특이함이라는 것이 이유 없는 건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궁금해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제가 그분을 얼굴조차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단서도 없잖아요. 그저 들은 얘기라고는 그 두 지인의 일종의 증언 그리고 그 마트를 오가는 많은 고객들이 거의 동일하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한 것을 들어봤을 때는 그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주인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죠. 원래 그래 그러면은 안 바뀐다는 거잖아요. 안 바뀐다고 생각하면은 단념하게 돼요. 아니면은 피하게 되고 굳이 싸울 일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서로 간에 가장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처세이기도 하고요. 또 서로 간에는 굳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사고 방식이기는 합니다. 적잖은 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마트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원래 그런 게 있겠습니까? 천성이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분은 장사하는 것 외의 장면에서도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돼요. 그게 천성인 거죠. 이를테면 집에서 아내가 밥을 해줬는데 음식이 자기 입맛에 맞으면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태도가 완전히 돌변해서 멋있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시무룩하게 있고 뭐 이 정도의 행동을 보여줘야 그것이 천성이고 야, 저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업장 외의 장면에서의 증언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상상을 할 뿐이죠. 만약에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천성을 가졌다면 신경질적인 성격을 가졌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민감하고 예민한 그리고 다소 신경증적인 것도 포함된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안 좋은 성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같이 지내기 어려운 성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일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을 알려면 그분이 마트의 셔터문을 내리고 그 이후부터 함께 동행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뭐 알 길이 없죠. 또는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감정을 잘 못 숨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싫으면 좋은 척을 또 해야 이게 사회생활을 하는 건데 좋은 척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일종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잘 못 숨기니까요. 얼굴에 다 드러나니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그분이 그렇게 뭐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람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순수하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많이 사주면 기분이 좋고, 많이 벌고 싶은데 많이 안 사주니까 기분이 좀 시무룩해지고, 이런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순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 역시도 아직 뭐 판단하기 이르죠. 그런데 만약에 세 번째 가능성이 있죠. 세 번째 가능성은 이분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압박을 받아서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사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분은 정말 장사 수완이 없는 거죠. 장사를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아예 그것을 뭐 욕쟁이 할머니가 있는 식당처럼 이분도 그러한 까칠이 아저씨가 있는 마트다 뭐 이렇게 해서 아예 캐릭터화를 시키면 그건 또 장사 수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꺼림칙하게 만드는 이러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만약에 이분이 일부러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제 살 깎아 먹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 인근에 똑같은 규모의 한인마트 또는 더 큰 규모의 한인마트가 들어온다면 이분이 살아남겠습니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못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는 거죠. 천성적으로 그렇다면 미성숙한 것일 수 있고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역시도 미성숙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일종의 가면을 바꿔 쓰는 거거든요. 연극 무대에 올라가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 자아와 그리고 내가 수행해야 될 역할과 잘 분리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른이 된다고 하는 건데요.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게 잘 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분이 아직 어른이 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세 번째 가능성, 일부러 나름대로의 장사 수완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라면 정말로 생각이 짧은 겁니다. 또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의 삶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넉넉한 사람은요, 외부 자극이 어떻게 변하든 그렇게 쉽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그 상점 주인이 로또 1등 당첨된, 그 1등이 당첨된 로또를 지금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 그렇다 그런다면 이분이 고객이 와서 뭐 하드 몇 개를 사간다고 해서 얼굴이 굳고 또 많이 사간다고 해서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럴까요? 전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그냥 싱글벙글 할 겁니다. 그쵸? 별로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아요. 말하자면 이분은 지금 속이 좁아져 있다. 속이 좁은 사람인지 속이 좁아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속이 좁아져 있는 상태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삶이 잘 굴러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 정도는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점 주인을 대하는 고객의 처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로 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적은 금액의 물건을 구매해야 될 때는 들어갈 때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고 그럽니다. 반드시 그분이 무뚝뚝함을 거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가장 좋은 건요,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인에게 피드백을 한번 줘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받아들이잖아요. 아, 내가 그랬다고요? 정말 몰랐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이런다면은 그분은 습관적으로, 천성적으로 그러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발끈한다면 그런 것은 쉽게 고쳐지기 어렵다. 그러한 태도로 인해서 정말 이 상점의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 충격을 받기 전까지는 고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상점 주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두 가지예요. 제일 좋은 건 피하는 거. 그런데 피할 수 없으면 그러려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책입니다. 그러려니 하라는 건요, 예를 들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 마트에 들어갈 때 그 상점 주인을 의식하기보다는요, 그냥 자판기에서 물건 산다는 기분으로 들어가는 게 마음이 편할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겠죠. 인조인간 수준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로봇이 상점의 점원인데, 그 점원이 평상시에 정상 작동할 때는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반응하는 게 당연한 거죠. 기계가 너무 사람스럽게 반응하면은 그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기계는 어느 정도 기계다워야 돼요. 그러면 이 상점 주인이 인공지능 로봇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평상시에 무뚝뚝한 게 기본 설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그런데 물건을 내가 좀 더 샀더니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건 그냥 옵션으로 그 인공지능 로봇에 장착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된 것이니까 뭐 그렇게 놀랄 일도 없고 그렇게 기분 좋아할 일도 없고, 그냥 가끔 친절하면 의외의 반응을 보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끝입니다. 계산하고 나오시면 되죠. 그러한 인공지능에게 무뚝뚝함에 대해서 사람이 서운함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마트에 가시는 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굳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민사회는 참 좁습니다. 그래서 소문도 참 빠르죠.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끼리 만나면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죠. 그래서 20, 30대 젊은이들과 그리고 이민 1.5세나 2세대들은 가능한 이런 교민사회에 잘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앞선 세대들이 좋은 본을 많이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런 교민사회에서 자칫하면 구설수에 오르기도 쉽고, 그리고 오해를 받고 오해를 갖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많이 야기되기도 하죠. 이런 거를 민족성이라고 해야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독특하고 유난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같습니다. 말을 옮기는 것은 서로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트 상점과 관련해서도 뭐 그런 말이 오갈 수는 있는데 그러려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굳이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게 좋기 때문에요. 아무튼 교민사회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한번 풀어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회에는 이렇게 소극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밝은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도 가지고 와서 이민생활 심리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반응이 괜찮으시면 계속 이 주제를 파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그리고 또 다른 해외에 계신 교민들께서도 이러한 내용을 들으시고 또 떠오르거나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1:1 오픈챗을 통해서 이야기를 저에게도 나눠주시고요. 또 제보해 주시면 제가 잘 감사히 받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감사합니다.